다음에 함께 쓰는 우물에 함부로 침 뱉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법조 일단의 인식, 특히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그 인식이 우리 국민들과는 많이 동떨어져서 우리나라 속담은 아닙니다만 이 러시아 속담을 연상케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요. 노회찬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황교안 후보자하고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다르더라도 어릴 적 친구였고 또 사회에 나오셔서도 여러 차례 만나셨을 텐데, 아까 이제 엑스파일 사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고, 또 엑스파일 사건 내지는 공직자로서의 황교안 후보자의 업무 수행으로 봤을 때 부적합하다 이런 평가까지 내려주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간 황교안과 국무총리로서의 황교안 어떻습니까? 우리 노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인간을 논하기에는 좀 적절한 제 위치에 있지 않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내정자의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또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서로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저와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이 내정자의 가치관과 철학은 또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가 아니고 국무총리 내정자 혹은 지금 법무부 장관 또 그 이전에는 검사 등 주요 공직을 거치는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OECD, 아까도 제가 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OECD가 작년에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한국 국민들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는 약 24.8%로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정부 혹은 정부로 대표되는 권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특히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관예우 등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등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믿기 때문이고 그 한 축이 또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권의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검찰 혹은 권력 신여로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아왔는데 제가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가 바로 법무부 장관 시절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검찰 간부 시절에 이러한 이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좀 정치 검찰 그리고 기득권 권력들을 갖다가 이제 옹호하는데 앞장서 오지 않았나. 그것이 법무부 장관 시절까지도 이어져 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갖다가 회복해야 될 때에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낮추는 데 오히려 기여한 사람이 국무총리로 내정되는 것은 적합치 못하다라는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한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검찰 수사 책임자로서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의 법태두리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런 황교안 후보자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현재 입장에 대해서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발표와 달리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는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해서 수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소위 그 떡값 검사 의혹 검사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린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보도한 기자들도 언론인 두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18일 그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그 떡값 검사 의혹이 거론되고 있던 당시 법무부 차관 김상희 차관은
자신의 이름이 그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대검 관계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엑스파일은 불법으로 이렇게 취득된 이 불법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도 될 수 없고 이것을 단서로 수사해서도 안 된다라고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차장은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불법으로 취득한 내용을 거기에 피의자격인 사람에게는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법사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황교안 차장이 지휘했던 수사팀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저하게 법을 갖다가 위배하고 편파 수사를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또 관계되는 그 삼성그룹 관계자들이나 또는 특가검사 의혹인 분들을 갖다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갖다가 당시에 설명을 하면서 불법 도청 자료에 대화 당사자로 거명된 사람은 국가기관에 의한 이 피해자들이라는 거죠. 불법 도청 당했으니까. 근데 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엑스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이 사람들을 유죄라고 해서 형사처벌하게 되면은 도청 피해자가 이중의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나오는 도둑을 잡았는데 훔친 물건 중에 마약이 있다면은 그 마약이 왜 그 집에 있었는지를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약 수사를 하게 되면은 도둑 맞은 사람은 두 번의 피해를 보는 꼴이니까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이 당시의 수사 결과 발표문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거대 권력에 의한 비리 사건을 갖다가 검찰이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낮아지고 결국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상황에 이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은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먼저 노회찬 의원님, 떡값 수사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걸 보도했던 이상호 기자나 의원님 같은 경우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황교안 그 후보자가 공정한 법 집행을 당시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떡값 검사들의 그 금품 수령 사실을 다 부인했고 그리고 수수한 사실도 그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거의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검찰이 녹취록 외에 다른 수사 결과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시에 2005년 12월 중순으로 기억됩니다만은 당시에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로 총괄 지휘했던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그 수사하더라도 이 공소시효를 갖다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아서 1회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전해도 지급했고 따라서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수사하기도 전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부실한 편파적인 수사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불법 취득한 불법 도청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 단서가 되지 못한다.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수사 단서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예. 예. 그 사재단이나 김용철 변호사의 책들에 보면 어쨌든 지금 황교안 후보자도 떡값 검사의 대상자다, 리스트 안에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회찬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실제적으로 그 떡값 검사의 리스트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살펴본 녹취록에 따르면은 그 녹취록이 작성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명으로 거명된 사람들은 이 직위로 봐서 당시에는 황교안 검사는 이제 좀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거명된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취급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그게 보면은 뭐 주니어 검사라거나 이런 부분도 좀 줘야 된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만은 그 주니어 검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실명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처리 결과나 혹은 소위 삼성의 성매매 사건 이런 것들을 처리한 상황을 봤을 때 이분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이 언급한 대로 사상 최대의 정경, 검언, 거대 비리 사건입니다.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 도청한 사람과 또 이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고 또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은 일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생각되고 지금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도 이런 사건 등의 처리 방식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분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대상자로서 적폐를 해소할 총리의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용현 변호사님.